수없이 몰려들어 뭔가를 구경 중인 사람들. 흔히 보이는 동물원의 풍경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구경 중인 것은 바로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인간이 인간을 전시하던 서커스, 프릭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영국과 미국에서는 기괴한 쇼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릭쇼라는 이름의 쇼였습니다. 프릭쇼의 프릭은 바로 괴물이나 기괴한 생물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그러나 이 프릭쇼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괴물이 아니라 인간들이었습니다. 프릭쇼는 바로 신체가 불편하게 태어났거나 기형으로 태어난 기형아들을 돈을 받고 전시하는 충격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프릭쇼의 기원은 17세기까지 올라갑니다. 17세기 중반 잉글랜드의 왕이었던 찰스 1세에게 신하들이 신기한 사람을 소개한다며 데려온 밥티스타 콜로레도 형제를 전시한 것이 그 시초라고 여겨집니다. 이 밥티스타 콜로레도 형제는 자료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샴쌍둥이였습니다. 대다수 프릭쇼에 출연하던 이들이 바로 이런 장애가 있거나 기형아로 태어난 인물들이었는데요. 또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른 인종들의 모습이나 풍습을 우리 안에 가둬놓고 구경하는 인간 동물원이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형아나 장애를 가진 이들을 전시하다가 이후 인기가 조금씩 시들해지자 몸에 문신을 도배한 출연자들이나 피어싱을 많이 한 사람을 출연시키는 등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프릭쇼 출연자들의 삶은 대부분 불행했습니다. 인기가 떨어질 때까지 착취를 당했으며 늙거나 더 이상 쇼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면 그대로 쫓겨나 죽을 때까지 구걸을 하며 연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삶을 살았던 출연자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프릭쇼 출연자들 중 하나였던 창 벙커와 앵 벙커 형제. 이들은 바로 샴쌍둥이의 어원이 되는 아주 유명한 형제였는데요. 이 형제는 현대 서커스의 창시자였던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과 계약을 맺고 그의 서커스에 출연하여 막대한 출연료를 받고 부자가 된 뒤 죽을 때까지 미국에 정착하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에 정착해 살면서 흑인 노예들을 사고 파는 노예 농장을 경영하였는데 이 점으로 인해 사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는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인권이란 개념에 대해 희박했기 때문에 이런 충격적인 프릭쇼가 돈을 내고 볼 수 있는 유흥거리 중 하나였는데요. 이후에는 사람들의 인식이 발달하여 이런 행위는 야만적인 범죄로 여겨지게 되었고 프릭쇼는 결국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쇼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었고 소재 또한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에 프릭쇼를 주제로 한 영화나 만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1932년 토드 브라우닝 감독이 제작한 영화 프릭스는 프릭쇼를 소재로 한 영화이며 출연자들은 실제로 몸이 불편하거나 기형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굉장히 진지한 영화이며 현재는 명작으로 분류되어 시대를 앞서 나간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92년 일본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인 지하 환등극화 소녀춤 미도리라는 작품 역시 프릭쇼가 주요한 소재 중 하나로 다뤄졌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이 개봉했을 당시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도 상영을 금지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작품을 만들기 위해 감독은 일본 현지에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던 실제 프릭쇼를 관람했다는 사실로도 유명합니다. 감독은 자신이 만든 애니메이션보다 실제 현실의 프릭쇼가 훨씬 더 끔찍하고 불쾌하고 슬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공포영화나 괴물들의 모습보다도 인간이 인간을 구경하고 전시하던 인간의 잔혹함이나 사악함을 보면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말이 정말 절실하고 슬프게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